이거 약간 이용당한다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지킬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신 그렇게 나오면 나 그만두겠다. 주기환 씨 검찰 사무관 출신이죠.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후보로도 출마를 했고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어요. 아마 이제 신청할 때 뭔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24번인가? 그 자리를 준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뭐 24번 되겠어? 당선권이 안 되니까 나 안 해. 하고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랬다가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 이철규 의원이 비난을 막 하면서 이거는 호남 뭐 배려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천 가지고 싸우는 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지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할 정신이 있을까요? 선거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를 이용해서 비례대표 내 가까운 사람들 막 팍팍 챙겨주고 이럴 생각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그 떨어지니까 그걸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됐어요. 18시간 만에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서 임명장을 줍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임명장 딱 주고 둘이 서서 사진을 찍는데 신윤기 변호사님, 저 네. 주기환 씨가 검찰 사무관 출신이라고 그래요. 검찰 사무관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관들,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일반직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검사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공직 역할이고 이제 직렬 분류는 다릅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재직할 때 이제 그런 검사와 수사관으로 인연을 오랫동안 맺어온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 넘어와서도 저런 식으로 그 주기환 위원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챙겨주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아예 장관급 특보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임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민생 특보던데 민생과 검찰 수사관 출신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합니다. 그 특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장관급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장관급 대우 받았어요. 이동관도 그렇고 또 몇몇 사람 특보 출신이 있죠. 그런데 특보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규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무나 하게 돼 있지 않아요.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사무관만 했던 사람이 민생에 관해서 무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본 걸까요? 김성환 평론가. 아마 그런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례 공천이 잘못된 거야. 이 얘기를 전해주고 난 다음에도 그걸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한동훈 얘기를 그러니까 한동훈의 비례 공천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런 방식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기 인사 이런 게 그대로 여기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특보가 2020년 4월 광주시장 출마했었잖아요.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윤 당선인의 관계는 20년간 끊어진 적이 없다. 단순히 술 한잔하는 관계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관계다. 그러니까 술은 하기는 하는군요. 술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친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황상무하고 술상무 왔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과히 뭐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뭐 지금 그 방통위원장인 방심위원장인 유림 방심위원장도 역시 뭐 술 마시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뭐 대통령이 인사할 때마다 술 친구란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주특보가 1960년생으로 윤 대통령하고 동갑이래요. 예.
대구 고검에 그 좌천됐을 때 그때 처음 만났던 관계라고 주기현 또 씨가 광주에서 알려졌던데. 근무했을 텐데. 네, 광주에서 근무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광주지검에 있을 때 뭐 알게 됐다라고 하던데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광주에서 인연을 맺은 거고요. 네. 이제 우리 술 평론이 마시기 시작한 말씀하신 건 거는 대구 고검 2014년도에 대구 고검에 윤석열 검사가 좌천돼 있을 때 네. 대구까지 주기한 씨가 아. 와서 술도 먹고 이제 했다는 근무는 광주지인데 그때 대구까지 인연이 와서. 처음 생겼다가 2014년 대구까지도 와서 좌천돼 서로 있을 때. 위로할 만큼 서로 그렇게 가까운 가까운 사이다 관계였다고 알려져 하고. 있습니다. 주 이제 뭐 특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주특보의 자녀가 지금 대통령 부속실 아들이 6급 지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예, 있어요. 6급 행정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 같다. 일가칠처까지 다 챙겨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뭐가 있나 보죠? 뭐가 있지 않을까요? 뭘까요? 단순한 대통령이나 수친구 뭐. 이상의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챙겨주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이게 비례공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특보 임명은 이거는 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제 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태우 장예찬 후보 컷오프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뭐 더 올라가자면 용산 참모들 더 살려준 것 때문에 또 서운함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걸로 그냥 다 폭발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위원장이 외국 나간다는 말이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번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게요. 첫째는 국회의원 자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아무나 앉혀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검찰 사무관 했던 자기 그냥 측근 가깝다 하고 야 이거 하나 배지 달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 하나. 장관급인데 그런 민생특보 물론 이제 장관급이라고 해도 특보 자리는 뭐 따로 법률을 안 만들어도 되고 청문회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심어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장관급 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냥 줘버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장미 변호사님 네. 진짜 민생특보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저는 재래시장 상인을 그냥 그쪽에 앉힌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대파가 850원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민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지를 아주 단선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생특보 지금 같은 시국에 그 어떤 특보보다 아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실상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민생특보라는 자리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보면은 지금까지는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특보, 대외협력특보, 문화체육특보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줄 때는 그 자리가 수행해야 되고 국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 지금 민생 중요하지? 내 최측근 앉히자.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는 900원도 되지 않는 대파 한 단을 들고 이 정도면 내가 시장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합리적인 가격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얼마나 조롱을 받고 국민들의 더 마음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민생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오른팔, 본인이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리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민생특보 자리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민생 전문가를 넣어야죠. 검찰 수사관이 어떻게 민생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읽히는 부분이 있죠. 보란 듯이 임명한 겁니다. 내 최측근을 너희가 안 챙겨줘? 24번 그렇게 당선권 밖으로 내몰아? 그래, 내가 챙겨줄게. 이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책골을 넣었다, 자충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도 좀 짚어볼 부분인데 그건 조금만 더 있다가 짚어보고 정말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그건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야 할 자리는 또 가만히 있잖아요. 신은기 변호사님. 공수처장 지금 뭐 공수처 빨리 수사하라고 지금 저렇게 듣도 보도 못한 수사 조속히 하라는 촉구서 보내고 이러는 마당인데 공수처장 임명은 2달 동안이나 지금 지명도 안 하고 있으면서 비례대표 떨어진 사람 하루 만에 장관급 자리 만들어서 주고 또 범죄 피의자 대사 만들어서
보내주고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무리 고유적인 권한이라지만. 근데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가 사유화돼서 완전히 망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기분 따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친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민생특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구 갖다 앉힌다 그러면은 얼마나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면서 이거 약간 이용당한다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인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 문제가. 보면은 특별감찰관 아직까지 임명 안 했고요. 공수처장 임명 안 했고요. 여가부 장관도 부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관을 임명 안 하는 식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민생특보 같은 거는 본인이 필요하니까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들 갖다 막 꽂아줍니다. 이게 그 문명사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의 윤석열로서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도 대통령들이 뭐 일하기 편한 사람들하고 일을 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국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그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사적인 용도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너무나도 불안하시고 참 화가 많이 나실 수밖에 없다. 이거 총선에서 전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왕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나라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벼락같이 비례 탈락한 사람을 장관급 자리를 만들어서 줬을까? 자, 주기한 씨가 이제 나 그럼 안 해 하고 사퇴한 뒤로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아침에 다 해결됐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다시 삼았지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한동훈 사천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측근 주기한 씨를 또 이렇게 딱 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김성환 평론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야 임마 내 뜻이라는 걸 분명히 몰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위기 질서를 잡는 거죠. 서열을 잡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 그만둬, 위원장 그만둬,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직후에 추위에 오돌오돌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래도 난 대통령이고 너는 내 밑에 한때 데리고 있었던 부하야. 이걸 온 국민한테 다 보여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한동훈이 도발을 하려고 덤빈다 하더라도 너는 내 밑에 있는 거야.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번에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가 안 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결국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이번에도요. 한동훈이 왜 주기한과 윤석열과의 관계를 모르겠습니까? 시키라고 이렇게 오다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딱 비례대표 명단에 당선권 안에 배치하면 국민의힘 선거 자체가 이제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도 차마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한테 그렇게 알았지? 이거 내 친구니까 네가 챙겨라. 그렇게 해도 부하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 만한 주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한동훈을 챙긴다면, 한동훈을 그 자리에 보냈다면, 그래서 챙겼다면, 챙겨서 보냈다면 그런 것을 안 시켜야죠. 아무리 가까워도 지킬 선이 있는 거죠. 그럼 네가 이걸 책임지고 다 하면 물론 그렇게 해도 믿지 않지만 될 만한 사람을 해야지. 장혜미 변호사님, 오죽 안 될 것 같으면 안 시켰어요? 안 시켰겠어요? 그렇죠.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 체계의 비례 명단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기환 왜냐면 광주 시당 위원장이라고 해도 호남의 정치인 국민의힘 이 타이틀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 후순위로 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무적인 고려가 있을 겁니다. 짚어주신 대로 너무나 대통령과 붙어 있어요. 아들까지 챙겨줬다라는 의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비례 순번까지 당선권으로 해준다? 이건 대단히 국민의힘의 이 비례 공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무 판단조차 허용하지 못한다? 저는 이철규 의원의 어떤 비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굉장히 강도 높게 당신 그렇게 나오면 나 그만두겠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철규 의원이 알지 못합니다. 본인은 내가 대통령 하수인이냐라고 받아치고 있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내관이 되고 있는구나. 그리고 대통령도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진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거 당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물러서지 않잖아요.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하루 만에 보란듯이 자리 주고 임명장 주잖아요. 아, 과연 이번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국민의힘의 이런 후보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원인을 대통령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도 오만 방자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이유가요. 비례대표 자리를 갖다가 막천하니까 비례대표 없애자, 지역구만 하자라고 본인들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를 없애자라고 주장했던 그 병폐, 그 해악 같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측근들 지금 자리 챙겨주려다 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식의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도 정권 잡으면요. 권력자와 가까이에 있던 분들 내지는 과거의 인연이 깊어가지고 어떤 자리를 갔을 때 오해를 받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뭐 해외에 나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조용하게 조신하게 좀 처신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요. 그냥 드러내놓고 합니다. 측근인 걸 더 부각시키고요. 지금같이 이게 오해받는 시점. 국민의 미래 그 비례대표에서 탈락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측근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또 당당하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이렇게 자리를 챙겨주는 이 오만불손함과 국민 알기를 너무나도 우습게 하는 이 태도가 전체 국정 운영에 깔려있는 그 정신이 그대로 드러난 인사 아니냐. 너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미안해서 나한테 좀 챙겨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조용히라도 주겠어요. 그걸 와이프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고 난 그 정신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모들도 잘 모른다잖아요.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잘 모른다잖아요. 그 며칠 사이에 그 보수신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참모들도 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사 임명한 지 11일 만에 국내로 불러가지고 이 시끄러운 소동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불러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공관장회의라고 열어가지고 열다고 명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호주 대사를 그렇게 급하게 그것도 신임장 원본도 아니고 4번 들려 내보내가지고 대사직도 제대로 수행 못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내보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총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벌였고 지금도 총선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내 사람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공천했다는 뒷말이 나오게 만드는 걸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는요 제가 화도 안 나요. 그전에는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오늘은 좀 국민의힘이 불쌍해요. 선거 지금 이제 초읽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19일 남았는데 일자로 들어가면 이제 내일 모레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 싸울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난 진짜로는 아닌데 국민의힘 후보들 불쌍해요. 장미 변호사.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우성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이 난관들이 많으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좀 출렁이기도 하고 예민한 유권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서울, 경기, 인천 쪽 이 후보자들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주니까 우리 너무 땡큐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전 김태호 의원도 3선을 했고 지금 언론에 정확하게 이종섭 전 장관 사퇴해라. 민간인 신분으로 정확하게 조사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에서도 바닥 민심이라는 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누구만 모른다? 저는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기 때문에 사실 인사권 행사할 때 검찰 쪽에 인맥이 많고 인연이 많겠지만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주더라도 조심해서 줘야 되고 정말로 명분과 또 국민 설득을 통해서 자리를 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 마트 돌아다닐 때마다 국민들이 어떤 느낌 같냐면요. 진짜 어려운데 민생이 약 올리는지 대통령이 국민들을 약 올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찰나에 대통령이 평생을 수사 업무에만 종사했고 또 검찰에서도 자신과 가장 가까이 그 상급자와 하급자로 일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기환 씨. 게다가 주기환 씨 아들도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아버지를 그것도 민생특보에 임명을 한다? 아니, 차라리 무슨 검찰 제도 개선위원회 무슨 위원 정도로 위촉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아니래요. 예, 그나마 뭐 전문성이 있다고 치고. 아니, 어떻게 한평생을 검찰 공무원 했던 사람을 또 민생특보로 안 친다면요. 그럼 검사가 또 민생 전문가입니까? 또 뭐 민생 형사부 검사 수사해봤으니까 민생 잘 안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거의 희화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본인의 측근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장관급 자리를 신설해서 꽂는다? 저는요, 대통령이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사유화했다. 예를 들어 수사권도 사적으로 쓰고 거부권도 사적으로 쓰고 사면권도 사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거 국민들이 대통령 자리에 더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냥 범야권 200석 이상 해가지고 대통령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저 이런 여론이 더 힘을 받을 수 없게끔 국정 운영을 막장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그런 생각해요. 지금 야당이 엄청나게 잘해서 이렇게 200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2년 사이에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수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막 다시 촛불로 뒤덮이고 또 뭐 체류가스 날리고 이런 고통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선택을 제대로 하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야지. 어떻게 나라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